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시진핑의 비밀 회담은 형식은 비공식이었지만 내용은 몇 년 동안의 대치 분위기를 걷어낸 듯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경위 설명을 함으로써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썼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이슈 회담 테이블에 동참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은 새로운 게임인데 비핵화에 대해선 김정은이 일부 양보도 각오하겠지만 뿌리까지 뽑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홈런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두고 볼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에서 인기 없는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늘리고, 미국에서는 아직 수입이 시작되지 않은 한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이민 정책이 날마다 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난민들의 미국 거주 지위를 내년에 끝내겠다고 발표했고, 유타주 상원 선거에 출마한 밋 romney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모든 드리머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대선과 관련된 신상 정보 유출 문제로 의회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페이스북은 비난하지 않고 아마존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인 대통령의 부자 친구들이 아마존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남침례교 주요 간부인 목사가 부적절한 남녀관계로 사임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공화민주 모든 여성 의원들이 양당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합의금은 세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등의 성희롱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은 뉴스 사이클 돌아가는 것이 하도 바빠서요. 예전에 미국 텔레비전에서, 지금도 하나요? 본 지가 오래돼서 퀴즈 게임에서 막 휠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정도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오후 몇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열차가 김정은 부부가 탔었던 열차다 하는 것이 이제 북한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이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 열차가 안전하게 북한에 도착하고 나서 그 모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어제서야 중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고 하고, 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미국에 브리핑을 해준 거예요. 한국 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중국 특사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아무리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김정은이 어떤 파워를 잡고 나서 지금까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맞지도 않고, 또 중국이 좋아했었던 여러 사람들을 숙청하고 이복형조차 살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소용없는 얘기였습니다. 몇 대째 관계를 계속해온 중국과 북한은 꽁꽁 얼었었던 것처럼 보이는 얼음을 이 한 번의 방문으로 거의 끝낸 것처럼 보이거든요. 북한으로선 당연히 경제적인 고립,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 거래량이 90%이기 때문에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끝내고 싶었고, 중국은 회담 테이블에 완전히 중심 테이블에 앉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은 것인데, 제가 한국 뉴스, 미국 뉴스를 전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내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보도하는 신화 뉴스를, 신화통신을 보면은 그 느낌이 옵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에게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요 할 수도 있다는 뜻도 얘기를 했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화 뉴스도 그 영어판을 발행하기 때문에 아주 그 긴 기사였어요. 보면은 그 느낌이 전해집니다. 아, 정말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이 우리는 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의 국가야라는 것을 서로 막 확인하면서 냉랭했었던 것을 한 번에 다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 잘해주는가 하는 것들이 철철철철철철 그 신문 그 영어 기사에 넘치거든요. 그래서 신화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시진핑 주석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해서 사흘 동안 비공식 방문을 했지만 대접한 것은 완전히 뭐 공식 방문과 마찬가지였어요. 뭐 인민대회당에서 여러 뭐 리커창 총리를 포함해서 또 북한 측에서는 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라든가 리용호 그 외무성 최고 헤드까지 다 나와서 이제 했고 굉장히 따뜻하게 맞았고 점심도 먹었고 그것도 아주 여기서 점심 먹는 것은 특별한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특별한 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을 해서 외국 지도자를 그 선택한 사람이 시진핑이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게 또 하나는 이 영어로 번역된 것인데 동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오고 간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지애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의 경우는 그 중국도 우리 그 한반도의 여러 가지 안정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뭐 책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가 아무리 그 최근에 좀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말로 너무나 그 전통적인 우방인데 그 전통적 우방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지 되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변하더라도 지역 구조가 바뀌어도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영원히 아주 강한 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최선의 전략적인 선택이고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다.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특별한 시기에 하나의 이벤트로 절대로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이게 시진핑 주석의 얘기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을 그다지 많이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싶었다는 건데 1, 2, 3, 4를 지적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첫 번째 고위급 접촉을 하겠다. 자주 접촉을 할 텐데 본인도 북한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사나 편지 같은 것도 자주 교환하자. 두 번째 주요 이슈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소통을 해야지 된다. 세 번째 평화 발전인데 중국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고 북한의 사회주의 그 건설도 새로운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께 그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역시 첫 번째와 똑같아요. 우정 강화한다, 사람도 교환한다 등등의 얘기를 해서 그 뒤에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얘기도 똑같은데 북한과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계속 굉장히 긴 그 신화뉴스의 기사에서 반복해서 양측 그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노력에 의해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그 긍정적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이드에서 모든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뭐 육자회담 당사국을 포함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해야지 되고 중국이 이 부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이슈는 한국과 미국이 우리의 그 북한의 선의의 노력에 답하면 그 비핵화 이슈가 풀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을 그 첫 그 신화뉴스의 또 논평입니다. 첫 해외 방문지로 정한 것은 얼마나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관계를 지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 만날 날짜 대강 정해놓고 그 전에 시진핑을 방문을 해버렸잖아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이 봄날에 시진핑 주석과의 첫 미팅이 두 나라 관계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모든 언론 뭐 당연히 지금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브리핑을 받고 나서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해하는 것 같다 하는 게 CNN 방송 백악관 출입 기자의 얘기입니다. President who seems pretty happy with where things are going when it comes to this soon-to-be meeting with Kim Jong-un. The president this morning tweeting on two 네, occasions 대통령이 about the 이번에 meeting 이제 and saying 본인도 this. 곧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트윗을 2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오랜 동안 행정부에서 전혀 할 수 없었던 일, 작은 성과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 좋은 찬스가 오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서 주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미팅이 잘 됐다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우리는 제재는 계속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역시 킴 더지에라는 글로벌 어페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는 김정은으로서는 만약에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된다면 북한의 안전을 중국이 보장을 해줘야지 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뒀을 것이다. Kim Jong-un looking for security assurances. If he's going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program, someone's got to be watching his back, and that would be China. 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지금 CNN 앵커가 물어봤어요. 다 북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지 않느냐. 원하는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했더니 미국이 한반도를 어떤 핵에 있어서 보호해주고 보장하는 것을 미국이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The U.S. to give up its nuclear guarantee of defending South Korea. I can't see the White House agreeing to that. 네, 백악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또 한반도가 한국이 남한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번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우리는 정말 친구야. 아주 좋은 친구야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아이반 와슨이라는 역시 북한 문제 요즘 최근에 전문가가 됐어요. 얘기를 합니다. Xi Jinping has said that they're basically almost best friends again, and he's even accepted an offer to travel to North Korea sometime in the indefinite future. So 네, 시진핑이 북한 방문까지도 약속을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의견을 얘기하는 수미 테리 전에 CIA에서 또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수미 테리 씨는 중국이 플레이어로 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Its intention, its goal is not to be sidelined. It wants to be a player. It was a player during the six-party talks process. It does not want to be sidelined. But I see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aying in terms of Kim Jong-un. 네, 과거에 이제 중국이 정말 플레이어였었죠. 육자회담 때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싸늘해졌는데 다시 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클 볼튼이라는 아주 강성의 사람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계산된 포석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수미테리 씨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Mr. Bolton is a known hawk. I can't even think of any other person who's more hawkish than Mr. Bolton. 네, 웃죠. 볼튼보다 더 강성인 사람 본 적이 없다고. Strike on North Korea for many years. So I think both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are trying to sort of increase our leverage and try to come. 이런 것도 북한도 그렇지만 미국도 뭔가 회담을 할 때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쓸 수 있는 지렛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북한이 이제 새로운 핵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핵 실험을 한 것은 이 새로운 원자로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성 사진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전기 생산하고 있다고 그게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매년 이 새로운 원자로에서 2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원자로보다 4배 오히려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협상이 제대로 되면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전문가의 그 수미테리 씨의 얘기였어요.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잘못될 경우에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역시 그 34세의 김정은이 국제적인 데뷔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부터 봤다는 것을 가장 그 강조를 하면서 놀랄 만한 대화를 두 사람이 했는데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김정은이 자신의 가치, 그 북한의 가치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미국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승인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플러스 중국이 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중국으로부터 미국 그 북한 내부에서만 볼 수 없는 어떤 충고를 받지는 않았을까, 충고까지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시진핑 그 주석이 김정은을 뭐 긴장 완화했다 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했다는 거, 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난 6년 사이에 그런 것이 바뀌면서 정말 제가 그 신화 뉴스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이거 초지일관 동맹 강화구나, 관계 회복이구나. 이 서로 입장이 맞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어쨌든 뉴욕타임즈는 그렇다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설령 한국 대사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준비가 됐다고 말을 했어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가장 뭐 잘 알려진 북한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양지우 씨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는데 비핵화에 대해서요. 양보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풀은 깎지만 뿌리까지 뽑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뭐 동결이라는 의미 단어를 프리즈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보여졌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존 볼튼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세웠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사주간지 타임은 아주 재밌는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지금 뭐 북한 엘리트들로서는 미국의 경제 그 압박, 그 주도로 인해서 본인들이 힘들어지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김정은은 선제 공격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게다 대고 이제 마이크 폼페오 들어갔고 국무장관 아직 그 상원 인준 시작 안 했지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4월 9일부터 일을 하고 그 사이에서 김정은이 전략적인 띵커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북한 핵 협상에서 비켜 있진 않겠어. 그럴 순 없어.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51년도에 이제 그로 인해서 뭐 한국이 그 독립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조약에 그 중국도 참여하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이나요. 또 한국도 대한민국이나 조선 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나 다 이 그 48개국이 참여를 하는 이 조약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전순국 위주로 미국이 그 일본의 뭐 안전보장 조약 같은 것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이런 그 미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없애는 것이 결국 아시아에서 미국을 빼는 것이 그래서 헤게모니를 완전히 중국이 장악해서 중국이 그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에서 아시아에서 나 홀로 유일한 그 운전대에 앉는 것이 시진핑의 목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그 FTA 그 타결에 대해서는 9시 35분쯤에 전해드리겠고 잠시 뒤에는 미국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판단을 할 테니까요. 다만 굉장히 그 반이민적 또 그 소수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는 그런 것을 법령화하는 그런 그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가 아니네요. 2016년에 당선이 될 때 최대 그 센터피스 공약이라고 할까요? 멕시코에 장벽을 쌓겠다. 그것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제조업 등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한국과의 뭐 FTA 이런 부분과 관련되니까 그때 전해드리겠고 멕시코와 벽을 쌓겠다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돈을 멕시코에 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멕시코가 콧방귀도 안 기죠. 몇 번이나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것도 취소를 하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대통령 사위가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 멕시코 벽 쌓기 그 돈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회 예산안 대통령이 이제 그 서명한 것에 대통령은 250억 달러 멕시코 벽 쌓기가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6억 달러만 거기에 책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방부의 예산 지금 굉장히 많지 않느냐, 많이 늘리지 않았느냐, 30%나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어차피 멕시코 벽 사는 것은 국가 안보니까 국방부가 이 예산을 대야지 된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사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것은 분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라이베리안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특수한 그 법적 지위로 살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요. 그때는 그 라이베리아에 내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잊으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요. 그 이볼라 사태가 일어나서 막 미국 의사들이 아프리카에 가고 또 어떤 사람 감염돼서 오고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는 아주 좋은 에머리 병원 같은 데로 또 가서 치료받고 그때가 2014년이에요. 역시 이볼라 사태 때도 나이베리아에서 사람들을 조금 그 임시 보호 상태로 뭐 받아들이고 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그런 특별 지위를 법적 지위를 줬었는데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2019년 3월 31일에 끝낼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목표였던 경제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피해자다 해서 받아들였던 다 라이베리아가 그동안 살기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게 대통령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추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준비할 기간을 줬네요. 그럼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미국이 개입되기도 했고 남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깊숙이 무슨 뭐 마약 전쟁이 됐던 정치적인 분위기가 됐던 미국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바도리안 그 20만 명 그 난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2019년 9월 달에 끝내고 하이티 또 몇만 명, 니카라과, 온두라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미국이 전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추방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제였었는데 미tt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 버락 오바마와 싸워서 졌죠. 두 번째. 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유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오바마와 싸울 때는 이 미tt 롬니가 공화당은 공화당인데 온건하다고 해서 진짜 보수 공화당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종교가 몰몬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타주에서는 정말 그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tt 롬니가 어제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제였겠네요. 모든 드리머를 본인이 연방 상원이 의원이 되면은 다 내쫓아 버리는 것을 주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 되고 나서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공화당의 일반적인 공화당보다 훨씬 더 보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보수적이지 않아.
너무 온건해 공화당 치고는 하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모든 드리머들을 다 추방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동안 밋 롬니가 해왔던 것에 비하면 그에 그다지 맞지는 않아요. 그 모든 드리머들을 다 추방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극단적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일단 이기고 보자. 그리고 그 텃밭의 분위기가 그러면 나는 그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조 아파이오라고 그 애리조나주의 가장 유명한 쉐리프요. 지금 80이 넘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애리조나의 그 쉐리프로 일하면서 이제 그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것을 했고, 그리고 텐트에 아주 그 뜨거운데 여름에 뭐 100도도 넘고 하는데 텐트에 다 가둬놓고 옷 벗기고 하루에 음식도 아주 싸구려 뭐 몇 달러 안 된다죠. 그런 것을 2번밖에 안 주고 아주 가혹하고 잔혹하고 한 그런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의 그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범이 돼서 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인은 항소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런 이제 반이민 정서 같은 것에 대통령이 의견을 보태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애리조나에서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본인이 그리고 전에 이 조 아파이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락 오바마는 그 미국 태생이 아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국무부 장관이 이제 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도 역시 이 사람 그 버락 오바마와 하버드 법대 동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미국 태생 아니라고 주장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그 조 아파이오가 전인부터 계속 그 사람 미국 태생 아니다. 출생증명서, 하와이 출생증명서 자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하와이에서 발표를 하고 뭘 하고 다 이게 클리어가 되자 그때는 뒤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얘기하기를 내가 상원 의원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는데 상원 의원이 되면은 버락 오바마의 출생증명서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이 아니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감정도 물론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과거에 이민자와 같이 살아왔고 불법 이민자들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다 세금을 냈죠. 세금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세금을 다 내고 일을 하고 그러다가 완전하게 토사구팽을 어느 한순간에 하는 것은 미국의 국격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분위기로 풀어보자 하는 게 온건한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그거 뭐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분 다 내 일자리 뺏어가잖아 하고는 당장 이제 내쫓고 추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동안에 아무튼 세금 내고 이랬다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에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색 인종들에게 아직도 상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곱지 않게 봅니다. 그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 그 인종은 꼭 흑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에이시안도 다 결국은 그 확장돼서 포함이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 항상 가능하면 공정하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되겠습니다만은 태생적인 한계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는 소수 인종의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소수 인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이 무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느 정도 그것을 허락을 하면은요 계속 짓밟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수 인종에 대한 것을 짓밟는 것은 싫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바마의 출생증명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출생증명서에 대해서 제일 처음 가짜다라고 오바마는 케냐 태생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바마가 미국에서 미국 그 백인 엄마하고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믿으면 유권자가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이 선거 기간 동안 안 하지만 내가 상원의원 되면 오바마의 출생증명서 가짜라는 거 증명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뉴욕을 포함해서 12개 주에서 상무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잖아요. 여기에 연방 법무부가 법무장관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뭐 선거,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 센서스에 본인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밝히게 하는 항목을 넣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고소하는 주가 12개 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미국에 지금 도대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로스앤젤레스에는 얼만큼 살고 어디는 얼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냐 합법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를 가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전체적인 숫자에 필요한 연방 정부가 파악해야 될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시민권자냐 아니냐 하면은 설령 합법적인 이민자라 할지라도 일단 참여하기 싫고 뭔가 나한테 이거 부당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소하는 주가 12군데로 늘어났는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제 세금 보고를 했거든요.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제가 한 7년째 제 세금 보고를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제가 스스로 하는데 털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제 기억에는요. 정말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7, 8년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연방정부 세금 보고 끝내고 주정부 세금 보고 끝내고 이제 다 확인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미국 시리즌이냐 그리고 합법 이민자라고도 아니에요. 합법 이방인 내지는 외계인 legal alien이냐 illegal alien이냐라고 체크하라고 나와요. 털보라는 프로그램은 민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나 역시 국세청과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뭐 legal, illegal, 뭐 immigrant도 아니고 resident도 아니고 alie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바뀐 분위기거든요. 이 털보텍스라는 민간 회사에까지도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에 물론 공화당이 집권할 때 장점이 있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인종에게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다지 관대하지는 않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뒤에 한미 FTA 일단 타결 소식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2017년 4분기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0.2포인트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2.9% 거의 3% 가네요. 3, 4분기에는 2.5%였습니다. 할러데이 쇼핑이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 나왔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나오는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뭐 45%까지 가기도 하고요. 또 지금 아마존 주식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 6% 정도 떨어졌던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마존에 굉장히 집착을 한대요. obsessed 됐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엑시오스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존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싫어하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가 돼서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가 맞지 않으니까 반대되는 사설도 많이 쓰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제프 베조스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아마존에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엑시오스가 얘기를 하기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백악관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자문들보다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더군다나 매주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경비하면서 뭐 비행기 띄우는 것 하며 플로리다로 가서 대통령 클럽이잖아요. 그 클럽 멤버들이 대통령 가는데 안 가겠어요. 다 가서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또 대통령이 그런 그 장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오래된 부자 친구들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좀 많겠어요. 부동산 버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그 엑시오스는 그만큼 친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쇼핑몰을 가진 친구들, 뭐 소매업 몰을 가진 친구들이 아마존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아마존 때문에 내 사업 망하게 생겼어. 그리고 무슨 우편 배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죽겠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네. 그리고 우정국은 왜 아마존과 계속 사업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로서리 스토어도 이젠 사업 못 하겠다고 아마존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까지 들어와서 하니까 대통령이 뭘 해야지 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어떠한 것을 그 시작을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대통령 대선에 캠페인을 도왔던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캠브리지 대학교에 줬던 그 개인 정보를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ECA라는 회사에게 팔아서 ECA라는 회사가 부당하게 그것을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차적인 책임이 페이스북이다 하는데 그건 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만 캠페인한 회사는 아니고요. CA라는 회사가.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될 경우는 야단을 좀 맞아야 되고 실제로 맞고 미국 의회에는 나간다고 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영국에는 아마 의회 증언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오늘 가디언이 막 그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페이스북은 나를 도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게 하는데 그런 인터뷰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안 하고 아마존에 마음이 잔뜩 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아마존을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마존 주식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1950년대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만 강조를 하고 석탄에 집착하고 뭐 지금 사이버 시대에 이런 곳에 있어 일하던 사람들을 또 일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른 교육을 시켜서 신기술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물론 그 과거 정부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굴뚝산업 하자 미국에서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철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유난히 그 과거의 산업에 집착하고 아마존은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도 싫어하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한국과 무역 그 주요 한 것을 발표를 할 텐데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무역 협상입니다. 역사적이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피터 나바로 그 무역 자문이요 홈런이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사람 중국 굉장히 싫어하고 보호 무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알루미늄은 조금 남아 있지만 그 관세 그 철강 관세는 면제해 주는 대신에 물량의 30%를 현재에 비해서 줄이고 1년에 지금까지 미국에 268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다고 하거든요. 자동차를 미국산을 2배 수입해라. 지금 뭐 2만 5천 대라고 하는데 2만 5천 대 넘긴 적도 없어요. 11,000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5만 대까지 그 브랜드당 뭐 GM 5만 대 그리고 또 포드 5만 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또 한국산 픽업 트럭 수출의 관세를 25% 하는 것을 20년 연장한다. 이게 2021년에 끝나는데 그럼 2041년까지 한국산 픽업 트럭 미국 수출할 때 관세를 25%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한국산 그 트럭이 미국에 한 대도 수출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뭐 미래에 그렇다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굉장히 백악관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한 대도 수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해석하기엔 좀 무리도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 얘기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환율을 그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난해 한미 무역 적자가 미국이 100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하는데 오늘 NPR 방송이 피로 나바로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한국과 미국은 특수관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은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뭐 미국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과거의 미국 행정부는 외국 장벽을 낮추기 그래서 미국 상품을 외국에 많이 뚫고 들어가기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높은 장벽을 그 쌓아서 미국의 트럭 업계를 보호하고 미국의 철강 업계를 보호하고 이게 생리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죠. 미국 마켓이 그동안 기본적으로 오픈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막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남침례교의 그 관계자예요. 현재 목사이기도 하고 남침례교의 특별히 그 간부들의 그 커미티의 프레지던트이기도 한 프랭크 페이지 목사가 어제 은퇴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한 2억 달러 예산을 가지고 그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딸이 내슈빌에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사 오라고 해서 같이 살자고 해서 그런다고 했다가 저녁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개인적인 오점 때문에 나와 가족과 나의 그 어떤 그 갓 킹덤에 정말로 잘못된 그런 그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내부와 싸움 끝에 고백을 한다. 그 65세인가요? 65세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남침교의 그 중요한 그 프랭크 페이지 목사도 그런 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22명이 여자 상원의원이에요, 미국에서. 이 여자 상원의원들이 함께 공화민주 대표들에게 앞으로 남성들이 주로 그러니까는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합의할 때는 개인 돈으로 써라. 그리고 많은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